나만 읽기 아까운 글들을 소개합니다. 교육기획 언니네 책방 팟캐스트 나만 읽기 아까워서. 안녕하세요. 저는 나만 읽기 아까워서 진행자 이소입니다. 교육기획 언니네 책방을 소개하자면 종종 주변에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언니네 책방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러한 직업 형태를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언니네 책방 이름만 들으면 서점 같기도 하고 출판사 같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언니네 책방이 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말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부연 설명이 계속 더해지면서 언니네 책방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일은 무엇인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의 직업 형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주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치유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고유한 삶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쓰고 그것들을 책으로 엮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니네 책방이 그동안 참가자들을 만나면서 쌓인 글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만 읽기 아까워서 세상에 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 안에서 글을 쓰고 나누는 것도 좋지만 전하는 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글을 쓰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글이 주는 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언니네 책방 수업에서 나는 이럴 때 쓰고 싶어진다 주제로 글감을 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팟캐스트에서 그때의 글들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주제로 미션을 드리고 싶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글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각자는 언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지 떠올려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자신이 왜 쓰고 싶은지, 언제 쓰고 싶은지 고백했는데요.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서,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질 것 같아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서, 꼭꼭 숨어버려 알아보기 힘든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싶어서, 복잡한 생각을 비워내고 싶어서, 뜨겁게 울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각자가 쓰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자신의 삶으로부터 매우 밀접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닮아있기도 했습니다. 써야 되는 글과 쓰고 싶은 글은 차이가 있는데요. 책방 참가자였던 한별이의 글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가가 아닌 쓰고 싶은 글일 때 우리 모두는 매 순간 글을 쓰고 있을 것이라는 글입니다. 글쓰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래서 글쓰기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글쓰기는 많은 이들에게 무뚝뚝하고 예민한 상사처럼 느껴진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였던 글쓰기는 우리에게 왜 이리 어려운 존재로 다가올까? 유치원을 다닐 때로 시간을 조금 돌려보자. 5세에서 7세의 어린이들에겐 매일매일 일기를 써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진다. 어른들이 이 숙제를 주는 이유는 매일매일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글을 써보자 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어린이들에겐 글쓰기보다 중요한 어른들의
검사를 위장한 검열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서도 글을 쓰는데 조심스럽고 낯을 가린다. 그렇다면 영원히 글쓰기와 낯가림을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글쓰기는 우리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사실 우리 모두는 글쓰기를 절대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근거로 나의 경험을 말해보자면 어릴 적부터 일기를 쓰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워 덩달아 다른 글도 쓰기 꺼려졌던 나는 이제는 시를 쓰는 것이 좋다. 간결하면서도 의미를 담은 글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동안은 글쓰기를 아주 무서워하고 싫어했던 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글을 쓰는 동아리에 들어 내 이야기를 글에 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는 글과 친구임이 틀림없고 매 순간 마음속 빈 원고지에 글을 쓰고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는 매 순간 쓰고 싶어진다. 저도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보여주는 글쓰기 앞에서는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쓰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글로 전하고 싶다거나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으면 휘발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쓰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쓰고 싶어지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한별이의 말처럼 매 순간 마음속 빈 원고지에 글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직 글과 낯을 가려서 손으로 옮겨 적는 일이 용기가 필요한 일인 거죠. 다음은 글을 쓰는 게 너무 어렵지만 마음 먹고 글을 썼다는 지수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사랑하기 위해. 나는 글을 쓰는 게 너무 어렵다. 말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의 표정이나 앞뒤말만 듣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유추해낼 수 있다. 하지만 글이라는 것은 문자가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야 하기에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된다. 말은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글은 많은 퇴고 끝에 완성된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할 것을 글을 쓸 때면 10번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글이 가장 섬세하고 솔직하다고 생각한다. 글을 써내려가면서 복잡했던 것들이 정리되기도 하고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기도 한다.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다. 학교를 자퇴하고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나를 마주할 시간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나 자신이 더욱더 싫어졌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맞는 말인 것 같다. 나 하나도 사랑해주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단 말인가? 내가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사랑에 서투른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래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좋아하는 이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소중한 이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 게 느껴진다. 그들 덕분에 나는 업그레이드 중이다. 말이 아닌 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과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의 말처럼 글을 쓴다는 것은 섬세한 작업이기도 해서 가슴에 물음표가 많아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물음을 생각하고 어루만지는 동안 계속 글을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나만 읽기 아까워서 준비한 글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아직 글과 낯을 가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쓰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션은 나는 이럴 때 쓰고 싶어진다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보시면 네이버 폼으로 이어지는 링크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오늘 전해드렸던 두 편의 글에 대한 답장이나 혹은 방금 소개한 미션, 나는 이럴 때 쓰고 싶어진다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청취 후기는 글쓴이에게도 전달됩니다. 미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작은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나만 읽기 아까워서 교육기획 언니네 책방 이소였습니다.